그 우리가 이제 그 대체로 뭐 4기 정도의 이 절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그 항암 치료, 즉 화학요법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그 표준요법으로는 뭐냐면 그 상표명으로 젬자르라는 그 젬시타빈이라는 그 표적요법제와 시스플라틴이라는 그 플라티나 제제, 즉 백금 제제 그 병용요법이 현재로서 그 담관암의 표준 치료입니다. 이 절제가 불가능한 그 담관암 환자에게 주로 그 행해지는 치료입니다. 이게 대부분은 이제 그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외래 통원으로 주 1회에 한 3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 화학요법제를 요거는 먹질 않고 링거처럼 병에 넣어서 혈관으로 넣는 걸 이제 점적이라고 하는데요. 주 1회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그 링거 한 통 맞는 시간 정도 아니겠습니까? 3시간이면 그렇게 연속으로 2주를 투여하고 3주째에는 한 주일을 투약을 하지 않고 쉽니다. 그래서 요 3주를 한 코스로 잡고 요것을 그 필요에 따라서 뭐 2코스, 3코스 뭐 이렇게 그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그 화학요법을 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에 이제 그 환자의 어떤 전신 상태라든지 증상이나 뭐 연령 등을 다 고려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분은 수술이 불가능하다 할 때 이제 이런 그 항암 치료를 하게 되죠. 이 그 젬자르 플러스 그 시스플라틴이 병용요법에 따르는 그 부작용은 심한 부작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요 또 그 항암요법 요 병용 치료를 하게 되면 구역질이라든지 권태감, 식욕 부진, 그리고 골수 억제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골수 억제라는 것은 그 골수에서 우리가 이런 백혈구라든지 이런 걸 그 생산하는 그 소위 말해서 체내의 어떤 면역 체계를 생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약 때문에 제대로 그 생성이 되지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는 것을 골수 억제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로 그 화학요법의 부작용입니다. 이걸 그 장기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2주하고 한 주 쉬는 이 한 코스를 이 반복을 하게 되면 그 시스플라틴에 또 의한 그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또 이 난청 갑자기 이 귀가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또 말초 신경장애 이게 뭐 손발끝이 이렇게 마비가 된다든지 저림이 오는 이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세 번째로 방사선 치료인데요. 이 방사선 치료 역시 그 어떤 조건에서 하느냐 하면 이제 우선 수술은 불가하고 그리고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에 이 암의 진행을 억제할 목적으로 방사선 그 치료를 하고 있지만 유효성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그 담관암을 뭐 많이 예를 들어서 진행을 뭐 크게 낮춘다든지 뭐 치유는 이미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소위 검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 치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방사선 치료를 하면 어떤 특정 부위에 그 특정 부위에서 오는 어떤 통증 같은 거를 완화하는 그 데는 효과가 이미 그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 완화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관암의 경우 그 방사선 치료는 이 조사 그렇게 이 방사선을 쬐는 걸 조사라고 하거든요. 이 방식에 따라서 바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슨 터널 같은데 뭐 이렇게 누워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바깥에 있는 부위들에서 이제 이 방사선이 어떤 그 환자의 어떤 특정 부위에 이렇게
뭐랄까나 이 3D, 3D 차원에서 이렇게 그 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담관 내에 어떤 그 시드라 그래가지고 요 조그마한 그 방사선이 계속 방출되는 그런 뭐 작은 캡슐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 관내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는 아주 미량의 방사선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암 부위에 바로 이렇게 붙여두고 거기서 계속해서 이 미량의 그 방사선들이 나오면서 그 암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내 조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바깥에서 보통 외부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내 그 조사법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요 조그만 이런 그 튜브를 통해서 라듐이라든지 이리듐 칩 그런 걸 넣어가지고 그 주위만 아주 집중적으로 쏘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적다 이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하려면 또 그 시술을 해야 되고, 바깥에서 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환자로서는 그냥 편안하게 다른 뭐 고통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방사선 치료에도 뭐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외부에서 조사하는 그 방법에서는 아주 급성기 부작용으로 이 전신 권태감이라든지 식욕 부진 같은 게 생기는 수가 있고요. 또 아주 국한된 부위에 어떤 고선량을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보통 이 만성 후유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한참 지나고 나서 어떤 소화관이라 하면 우리 이제 말하자면 그 방사선을 쬐는 부위가 되겠죠. 그 담관이라든지 그런 부위에 궤양이 생겨가지고 뭐 출혈도 생기고, 혹은 뭐 담관 쪽에서는 뭐 담관에 그 폐색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관 부위에 바깥에서든지 안에든지 그걸 쬐게 되면 그 암 부위가 뭡니까? 우리가 일반 조직에도 어떤 걸 막 쬐게 되면 이게 섬유화 현상이 생기면서 그냥 딱딱해지거든요. 그 딱딱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면 당연히 담즙이 흐르는 게 뭐 방해를 받거나 심지어는 뭐 커지면 거의 막히니까 폐색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래서 혈관에서는 뭐 혈관 폐색, 담관에서는 뭐 이렇게 담관 폐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출혈도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네 번째 치료는, 이거는 뭐 치료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떤 치유 목적이 아니고 이제 환자의 통증을 들어준다든지 좋은 말로 환자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치료로서 이것은 이제 완화 치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제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뭐 3기라든지 4기 이렇게 말기암에 대해서 이게 치유 목적의 치료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환자의 어떤 생명을 연장을 하면서, 또 연장하는 동안에 환자가 큰 통증 없이 고통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로 말하자면 이제 통증 처치, 뭐 통증 예방, 뭐 통증 처치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는 완화 치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 완화 치료란 것은 이제 암이 진행되고 나서뿐만 아니라 암 진단을 받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하는 처치, 결국 통증이라든지 우리가 고통스러운 구역질, 식욕 부진, 또 나른함 이런 증상이나 또 정신적으로 막 우울감, 우울증 같은 소위 우울감이나 뭐 고독감 같은 이런 심적 고통을 또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또 멘탈한 이런 심적 고통도 있으니까 이런 양면에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말했으면 완화 치료라고 하는데, 이 완화 치료의 목적은 환자가 이 투병을 하는 동안에 좀 사람답게 사는 것에 이제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치료나 이제 이런 그 통증이 막 심할 때는 그 뭐 통증의 어떤 원인에 따라 그 주로 이제 우리가 의료용 마약을 포함한 진통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통제에 대해서 그 의외로 환자들이 어떤 그 혹은 가족들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보통 그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무슨 중독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우리 그 선입견 때문에 그런데 이런 통증이 올 때는 그 지금 서양의학에서는 거의 이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선까지 거의 뭐 제한 없이 이런 진통제 혹은 뭐 합성 마약들 소위 말해서 합성 진통제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통증을 완화하는 한 가지 또 방법으로 방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방사선을 좀 조사를 하면 쬐면 의외로 그 통증 부위가 좀 이게 수그러들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하는 치료법은 이건 뭐 치료법이지요. 분명히 치료법 맞습니다. 임상 시험에 이제 참가하는 것. 우리가 이제 표준 치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은 치료의 어떤 치료법에 대해서 어떤 그 안전성이라든지 또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검증이 된 현재까지에서는 그 가장 믿을 수 있고 치료 효과도 있고 또 환자에게 안전한 방법을 우리가 보통 표준 치료법이라고 하는데 표준 치료법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임상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표준 치료법이 진보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관암처럼 아직까지 수술 이외에 이렇게 크게 다른 선택지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환자들이 임상 시험 혹은 임상 실험에 참가를 해서 최신의 물론 임상 시험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이 좋으면 정말 최신 치료법을 가장 먼저 그 혜택을 받는 쪽이 바로 이 임상 시험에 참가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를 하지만은 그래도 담관암 같이 좀 이런 치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런 병의 경우에는 이 임상 시험에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